제인 씨, 돌아와요. 그거 함정이에요. 김도윤의 절박한 외침이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핸들을 꽉 쥐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 오늘은 여왕의 집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강재인이 강규철 죽음의 진실이 담긴 보이스펜을 강미란에게 들려주자 강미란과 황기찬의 동맹이 깨지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이 사고로 인해 오히려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한 직후 강재인의 차량은 충격 흡수 장치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차량 전면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뒤따라온 도윤은 차량 폭파 전 강재인을 운전석에서 꺼내 응급처치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도윤에게는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도윤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 사람 제 지인입니다. 강재인 씨 상태 어떻습니까? 다행히 의식은 곧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상은 아니고 갈비뼈 금과 뇌진탕이 의심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도윤은 안도하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이야. 그리고 난 이제 그 배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남자분은 괜찮으세요? 대원이 물었지만 도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인 씨만 살아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윤은 구조된 강재인이 실려가는 구급차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쫓아간다. 강세리, 황기찬, 너희 두 사람의 이름이 이 사건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야. 도윤은 서둘러 제인이 입원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 씨 여긴 병원이에요? 강재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인 씨, 정신이 드셨군요. 괜찮아요. 사고 현장에서 구출됐고 지금 병원이에요. 큰 부상은 없고요. 강재인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그게 고장났던 그건 누가?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조작됐어요. 누군가가 제인 씨 차량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강재인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역시 강세리가 움직였군요. 제인 씨, 강세리를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강세리밖에 없어요. 도윤 씨,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명백한 살인이에요.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병원 오는 길에 회사 CCTV 확인했습니다. 오후 일시경 수상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인 씨 차 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강세리 씨가 그 남성과 통화한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고요? 강재인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윤이 그녀를 눌러 앉혔습니다. 아직 회복 안 되셨어요.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도윤 씨 지금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거죠? 통화 녹음 파일에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나왔죠.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주세요. 완벽하게 부탁해요. 강세리 씨의 목소리예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재인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도윤은 USB를 꺼내 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영상과 녹취, 통화 기록 전부 들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정도 증거로 강세리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경찰 쪽엔 제가 직접 접촉해놨습니다. 고소장 작성만 끝나면 곧장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도윤 씨,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끝까지 무슨 짓이라도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결의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엔 무언의 신뢰가 흘렀습니다. 도윤 씨, 이번에야말로 우린 반드시 이겨야 해요. 김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인 씨. 이번엔 그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죠. 제인과 도윤은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강제인은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재생된 영상과 녹취, 그리고 통화 내역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세리 씨, 곧 체포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살인 미수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강제인 앞에 두 명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강제인 씨, 오늘 제출하신 고소장과 증거에 대해 추가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강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조작된 건 명백합니다. 사고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차량 하부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남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 주세요. 그는 강세리와 통화한 뒤 제 차를 건드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모든 진술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곧이어 병원 복도에서 강세리의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제인아, 다쳤다며. 걱정돼서 왔어. 형사 두 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강세리 씨, 강제인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순간 눈이 뒤집히며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 미수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형사가 수갑을 들이밀자 강세리는 한 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황기찬이 시킨 일이에요. 강제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군요. 황기찬 회장님이요?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맞아요. 저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제인이를 죽이자고 제안한 사람은 기찬 씨였어요. 그는 회사 이미지, 정치적 타격 모든 걸 고려해서 저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제가 지시만 따른 거예요. 김도윤은 병실 옆에 들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통화 내역 다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기찬이 이름 이제 공범으로 올라가겠죠. 강세리는 형사에게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전 정말 지시만 따랐어요. 그 사람 없었으면 전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조사실에서 진술해주세요. 우린 모든 걸 문서로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수갑을 채운 뒤 강세리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 강제인은 침대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닐 거야. 황기찬, 이제 너 차례야. 다음 날 강제인은 YL그룹 상무실에 들어와 강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강제인이 문을 두드리자 강미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어와라. 얼굴은 좀 좋아졌네.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얘긴 꼭 드려야 해요. 강미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고모께서 꼭 들어봐야 할 게 있어요. 강제인은 가방에서 검은색 보이스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안엔 황기찬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강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이스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재생해보세요. 전 이미 들었습니다. 강미란은 손을 떨며 보이스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버튼을 누르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강규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모두 들은 강미라는 재생 버튼을 누른 손을 덜덜 떨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에는 충격과 배신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였어. 난 그저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줄로만 알았는데. 고모 이제 믿으시겠어요? 황기찬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전 그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강재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강미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인아. 내가 그 녀석을 너무 믿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요. 고모와 제가 손을 잡으면 황기찬은 버티지 못할 거예요. 강미라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이젠 나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가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YL그룹을 안정시켜야 해. 내부 혼란은 내가 정리할게. 대신 너는 앞으로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 승우 문제도 정리해야 해.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제 편이 되어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먼저 황기찬부터 끌어내립시다. 강미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동맹이 된 거네. 강재인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엔 차가운 결심이 교차했고 YL그룹 내부 권력의 흐름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황 회장,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강미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기찬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이후 회사에선 그를 대놓고 피하는 직원도 생겨났습니다. 강미라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대화 좀 하자. 강세리 씨가 체포된 거 알고 있지? 황기찬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리가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타깝다? 그게 끝이야? 그 여자가 누구 지시로 움직였는지 본인은 정말 몰라. 강미란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황기찬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모든 건 세리가 제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이건 뭘까? 강미라는 가방에서 검은색 보이스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황기찬의 눈동자가 움찔했습니다. 상무님 그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녹음이야. 황 회장이랑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까지 모두 담겨 있어. 직접 들어봐.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기찬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펜에서 흘러나오는 건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미라는 녹음 재생이 끝나자 펜을 끄고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 황기찬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라는 거야. 너는 오빠를 죽음으로 몰았어. 황기찬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미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알고 있잖아요. 본인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승우의 출생 비밀, 최자영 씨 문제, 그리고 패트릭 정. 강미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야. 아니, 정확히 지금 이야기해야 할 주제죠. 나를 끌어내리시겠다고요? 그럼 상무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강미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황기찬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 말 맞아. 나도 약점이 있어. 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안 죽였어. 너처럼.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발자국도 채 안 남았습니다. 황기찬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나랑 똑같아요. 쓰레기예요. 다만 숨기는 데 익숙했을 뿐.
내가 쓰레기면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야. 강미라는 독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보이스펜은 내 책상 서랍에 복사본까지 넣어뒀어. 그만 발버둥 쳐. 황기찬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끝장을 보자는 거지. 강상무 당신도, 강재인도 절대 무사하지 못하게 해줄게. 어느덧 재판 첫날이 되었습니다. 재인 씨 서류 다 정리됐습니다. 내일 첫 공판입니다. 김도윤은 강재인 앞에 증거 목록이 담긴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CCTV 영상, 차량 정비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보이스펜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도윤 씨.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끝을 봐야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김도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에요. 재인 씨 아버님을 위해서도. 강재인은 천천히 보이스펜을 꺼내 다시 한번 손에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걸 법정에서 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무너지는 거 직접 봐야죠. 법정은 조용했고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방청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피고인 강세리. 두 사람은 법정 출석을 위해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부딪혔고 짧은 적대감이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대가 이번에 제대로 치를 거야. 황기찬은 시선을 외면한 채 단호하게 걸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강재인이 호출됐고 그녀는 침착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강재인 씨는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자 증거 제공자입니다. 그녀는 사고 전날 누군가로부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의도된 것이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제 차량에 접근한 남성은 CCTV에 찍혀 있으며 그 시간 강세리 씨는 해당 인물과 통화했습니다. 제가 그 녹음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녹음에는 명백히 강세리 씨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그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자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강세리 씨,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녀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지시받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황기찬 회장이 다 시켰어요. 그 사람, 재인이가 강 회장님의 죽음을 캐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없애자고 했어요. 황기찬은 즉시 일어나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한 적 없어요. 판사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보이스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강규철의 마지막 음성,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황기찬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황기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강세리는 재생이 끝나자마자 황기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 죽인 거잖아. 판사가 정숙하라고 호통쳤지만 이미 법정 안은 감정의 경랑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두 피고는 서로를 향해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고 황기찬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오는 강재인을 김도윤이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긴 진실, 이젠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